위관 영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관 영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튜브를 끼워 외부에서 영양액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 것은 레빈 튜브일 겁니다. 레빈 튜브는 코로 꽂아서 식도를 지나 위까지 연결되도록 꼽는 얇은 하얀색 관을 이야기합니다. 레빈 튜브를 줄여서 L튜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L튜브를 꼽는 것도 전문 간호사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간호사는 꼽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꼽아준 레빈 튜브에 영양액을 공급하는 것만 간호사의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레빈 튜브는 코로 꽂아서 식도를 지나서 위까지 오기 때문에 장기간 있을 경우 코 주변에 있는 연골들의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환자인 경우에는 레빈 튜브의 적응증에는 맞지 않고요. 위에 바로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연결하게 됩니다. 위로 연결하면 게스트릭 튜브를 줄여서 G 튜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제즈눔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튜브를 꽂으면 J 튜브라고도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할 때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치매가 깊어져서 더 이상 연화작용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J튜브나 G튜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양액을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정상인과 비슷하게 식사 시간마다 500cc 정도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관 영양은 비교적 다른 술기에 비해서 무균수를 꼭 지키는 것에 엄격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다 균에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균수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생은 확보된 환경에서 영양 수액액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영양액을 주입하는 것을 숙달하면 되겠습니다. 이 위관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없이 공기가 환자의 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위액이 적절하게 잘 소화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또 위관 영양이 주입될 때 환자에게 불편감이 없는지를 사정하는 방법 등이 간호 학생이 또는 간호사가 숙련해야 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위관 영양에 필요한 준비물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관 영양에 필요한 영양액이겠죠. 저희는 그냥 흔히 시중에서 팔고 있는 뉴케어를 준비했는데요. 장기 환자들인 경우 이렇게 시중에 있는 영양액을 투여하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더 치료 시기가 들어가 있는 영양액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 영양액을 담을 영양백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양백이 정맥 수액백처럼 생겼지만 개구부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열려서 영양액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챔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챔버를 채우고 또 떨어지는 방울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채워야 하는 워터라인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래도 있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끝부분은 이렇게 뭉텅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의 위관 영양 튜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관 영양액을 이 백에 담아서 환자에게 주입하면 되는데요. 그 주입하기 전후에 우리가 식사 전후에 물을 좀 마시듯이 환자의 위관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50cc 관장용 시린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에이셉틱하게 무균적으로 종이에 쌓여 있고요. 보통 시린지와 좀 다르게 끝부분이 둔탁하게 뭉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플런지는 빼고요. 밖에 있는 통만 가지고 환자에게 물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주입해야 하는 물은 음용으로 나와 있는 증류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여의치 않고 환자에게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생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환자에게 위관 영양을 하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관 영양액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에게 가면 환자 병록번호와 성함을 확인하고요.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위를 지금처럼 플랫이 아닌 반자위 정도로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간 위관 영양액은 위관 영양액 백에 담는데요. 이 백의 개구부를 열고 위관 영양액을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도르래는 잠궈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관 영양액을 담고요.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들은 환자 앞에 가서 이렇게 백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환자 앞에 가서 만약에 실수할까 봐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처치실에서 준비해 가도 됩니다. 이렇게 넣은 영양액을 볼대에 걸고요. 걸고 그 다음에는 챔버를 가능하면 채워주면서 도르래를 열어서 챔버를 채워주면 됩니다. 이건 좀 딱딱하게 생겨서 챔버가 잘 채워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도르래를 조금 열면 채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양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영양액이 준비되었고요. 그럼 환자에게 간호사를 소개하고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은 혹시 지난번 영양액을 주입한 후에 위 내용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의 L튜브는 끝에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자칫 실수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간호사들은 이 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를 둘러주어서 열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감아서 환자 환의 주머니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요. 또 살짝 옷핀으로 환의에 꼽아서 이렇게 항상 환자 몸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L튜브 끝부분에 관장용 시린지를 연결하고 뒤로 리거지 해보는 겁니다. 한번 당겨보는 것이죠. 이걸 열 때 그냥 열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을 손으로 꺾어 쥐고 개구부를 연 다음에 관장용 시린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뒤로 한번 당겨보아 지금은 안에 있는 물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내용물이 소화가 전혀 되지 않고 50cc 이상인 경우에는 선배 간호사님이나 아니면 의사에게 알리고 조금 영양 주입을 늦출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입을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위 내용물을 확인한 내용물은 다시 넣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끝부분을 움켜쥐고 뺀 후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두 손으로 이 시린지 끝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cc 이 시린지를 안에 플런지를 뺀 상태에서 환자에게 연결합니다. 그럼 환자에게 연결할 때도 항상 끝부분을 움켜쥐고 꺾어쥐고 열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꺾어쥐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게이지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30cc 물을 담으면 됩니다. 30cc 정도 물을 담았죠?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우리가 식전에 물을 먹는 것과 같이 물을 따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속도를 이 꺾어쥔 걸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내려놓으면 이렇게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시린지가 끝이 나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다시 빼주고 이제는 아까 준비했던 위관 영양액의 끝부분과 환자의 L튜브 끝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관 영양액의 도르래를 열어서 방울 숫자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특별히 부적응증이 아닌 경우에는 똑똑똑똑 조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주입을 다 한 다음에 완전히 이 영양액이 다 들어가면 환자의 상태를 묻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아까와 같이 똑같이 물을 한번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 영양액이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환자에게 다 들어갔음을 알린 후에 이 빈 영양액을 빼서 다시 폴대에 걸고요. 그리고 이 L튜브 끝에 아까 물을 주었던 시린지를 다시 연결합니다. 여전히 손은 이렇게 튜브를 꺾어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을 30cc 다시 시린지에 채웁니다. 채운 시린지에 물을 이 튜브를 놓아주면서 하면 이 라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씻겨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다 내려가면 움켜쥐고 뺀 후에 L튜브에 뚜껑을 닫아서 환자에게 장착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주변 정리도 해야 하고요. 또 환자분에게 다시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면 됩니다.